안녕하십니까. 에이펙스 유진선 선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달라지는 점,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달라진 점은 크게 내신이죠.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중학교는 이제 내신에 올인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내신과 모의고사, 수능이죠. 두 개를 다 잡아가야 된다는 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절대평가. 제가 이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학생의 점수도 이제 신경 쓰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고, 나 점수, 좋죠. 제일 중요하고 100점 맞으면 뭐 다 좋고요. 하지만, 어떤 시험에서 평균이 95점인데 내 점수가 90점이다. 절대로 잘 본 게 아니죠. 근데 중학교 학생들은 그냥 90점 넘으면 A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또는 어떤 수행이라든가 학교에서 점수가 부여되는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 그래야만 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90점 넘었다고 해서 그냥 안도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A 맞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 또 반 분위기라든가 전교권 아이들 그런 분위기도 한번 보고 그걸 살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죠. 이제 제가 올해 초에는 수상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쭉 진행하다가 그 친구들이 선행을 쭉 진행하면서 수원, 수투 과정에 접어들게 됐어요. 이 수상화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수원 이후 과정부터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수상화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과정, 수원, 수투, 미적분 과정을 할 때는 기본 과정은 정석이라든가 기본 유형서들 있죠. 센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심화 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심화 과정을 했다, 수원, 수투를 했다, 그건 조금 모자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중학교 과정에서 킬러 문제에 욕심내지 말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킬러 문제는 다져지고 또 그 실력을 발휘할 때쯤 됐을 때 발휘가 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께서 우리는 심화 과정을 하는데 킬러 문제를 못 풀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들 하세요. 물론 킬러 문제 다루죠. 제 수업 시간에서 킬러 문제를 다루고 그 킬러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분명히 다룹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수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킬러 문제를 물론 풀어주겠지만 이 킬러 문제를 맞닥뜨리기 위해서 딱 겁을 먹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일단은 문장제 문제고 식이 또 복잡해 보이고 기호들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과연 어떤 학생이 그 50분, 수능에서 100분이겠지만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바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그걸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용기 정도? 또 개념. 그 정도만 탄탄히 해준다면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제를 위한 수업은 선생은 편해요. 그냥 몇 문제 갖다 주고 풀어봐, 고민해봐, 같이 고민해보자. 그러면 시간은 정말 빨리 가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이 얼마나 탄탄히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위한 수업은 물론 준비된 학생들한테야 필요하겠지만 아직 선행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주방을 완벽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청사진에 의해서 화장실 또 주방에 있을 자리들 마련해놓고 또 가다가 틀렸다면 다시 지우고 다시 벽을 세우고 하는 경우, 다시 허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붕이 얹어져야만 그래야만 집 구실을 할 수 있죠.
아무리 안방이 화려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거 공간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딱 두 가지. 다른 사람도 신경 쓰자. 아직은 킬러 문제 연연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설명회에서 정확하게 또 다른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수업을 이제 원론,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킬러 문제는 원론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은 접어두시고 제 수업에서 킬러 문제 왜 다루지 않느냐? 분명히 다루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 킬러 문제가 목적인 수업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지금 수상하 심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이제 방학 때 겨울방학 들어가서 수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화목반은 지금 수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겨울방학 가기 전까지 수투 리뷰를 한번 하고 이 겨울방학 때 수투 심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토반은 수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반은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때 이제 수원 심화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못한 얘기는 설명회 때 꼭 만나서 제가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